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30대 초반 여성분께서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3년차 결혼 생활하고 계신 사연자분은 남편의 누나 때문에 매일 같이 고통받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여성이 완벽한 가족이라는 환상 뒤에 숨겨진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는 박미연이라고 합니다. 3년 전 대학 동기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 강지수를 만났습니다. 지수는 대형 병원 레지던트 의사였고 첫 만남부터 따뜻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단정한 외모에 부드러운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이야기를 경청하는 모습에서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석 달 동안 조심스럽게 데이트를 했습니다. 지수는 항상 시간을 정확하게 지켰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기억했으며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업무로 바쁜 와중에도 주말이면 꼭 시간을 내서 저를 만났습니다. 저는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아직 강서진을 만나기 전의 생각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서진을 만난 것은 양가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열린 상견례에 지수의 부모님과 함께 나타난 서진은 첫눈에도 범상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스타일링된 단발머리, 명품 브랜드로 통일된 옷차림,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압도하는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수보다 4살 많다는 서진은 외국계 컨설팅 회사의 시니어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수 누나 강서진입니다. 서진이 저를 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를 하는 순간 그녀의 손이 제 손을 조금 더 세게 쥐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악수를 힘차게 하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일종의 경고였던 것 같습니다. 상견례 내내 서진은 대화를 주도했습니다. 제 부모님께 정중하게 인사하면서도 시종일관 저를 관찰하는 눈빛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제가 포크를 드는 방법, 냅킨을 사용하는 타이밍, 대화할 때의 어투까지 모든 것을 체크하는 듯 했습니다. 미연 씨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시라고요? 참 보람 있는 일이네요. 서진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 묘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발음할 때 미묘하게 강조하는 톤이 있었습니다. 마치 고작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정말 좋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지수는 의사니까 바쁠 텐데 올케가 잘 이해해 주셔야 할 거예요. 의사 아내가 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 벌써 제게 당부를 하는 것이 이상했지만 저는 그저 동생을 걱정하는 누나의 마음이려니 생각했습니다. 제 부모님도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서진 씨는 정말 유능하신 분 같아요. 외국계 회사에서 일하신다고요? 엄마가 화제를 돌리려 하셨습니다. 네, 작은 회사지만요. 그래도 제 동생 하나는 제대로 뒷바라지해야죠. 지수가 의사가 되기까지 제가 많이 도왔거든요. 그 말에 지수 어머니께서 살짝 미간을 찌푸리셨지만 서진은 개의치 않고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제가 지수 학비를 댔어요. 제 월급으로 과외비, 학원비, 대학 등록금까지 다 냈죠. 그래서 지수가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된 거예요. 상견례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적절한가 싶었지만 서진은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지수 부모님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서진아, 그 이야기는 나중에.
지수 아버지께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지만 서진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미연 씨도 알아야죠. 지수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 그래야 앞으로 잘 살 수 있잖아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서진에게 지수는 단순한 동생이 아니라 투자의 대상이라는 것을, 그리고 저는 그 투자의 수익률을 떨어뜨릴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이라는 것을.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연아, 그 집 딸, 좀 특이하지 않니? 네, 아빠.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동생한테 집착이 심한 것 같은데,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닐까? 아빠, 걱정 마세요. 누님은 따로 사시니까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제 대답은 제 자신을 안심시키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미 저는 불안했습니다. 서진의 날카로운 눈빛, 지수를 말할 때의 소유욕 가득한 어투, 그리고 저를 평가하듯 훑어보던 시선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지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미연아, 오늘 누나가 좀 심했지? 미안해. 괜찮아. 동생 걱정돼서 그런 거겠지. 누나가 원래 좀 직설적이야. 나쁜 뜻은 없어. 그냥 내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거야. 하지만 지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설득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한 달 동안 서진과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어쩌면 제 걱정이 기우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수와의 관계는 순조로웠고 우리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간 날 예약한 시간보다 일찍 드레스샵에 도착했습니다. 지수가 병원 일로 바빠 엄마와 친한 언니들과 함께였습니다. 저는 여러 드레스를 입어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드레스샵 문이 열리며 서진이 들어왔습니다. 어머, 올케. 드레스 고르러 왔구나. 형님? 어떻게? 지수한테 들었어. 오늘 드레스 고르러 간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도와주러 왔지. 도와주러 왔다는 말이 전혀 반갑지 않았습니다. 저는 엄마를 보았고 엄마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아, 사돈 처녀. 왔어요. 엄마께서 어색하게 인사하셨습니다. 네, 사돈 어른. 제가 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의사 아내가 어떤 드레스를 입어야 하는지 제가 잘 알거든요. 제가 좀 전까지 입어보고 있던 드레스를 보며 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평범하지 않아? 옳게 좀 더 화려한 걸 입어야지. 우리 지수가 의사인데. 저는 이 드레스가 마음에 들어서요. 마음에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울리는 게 중요하지. 그리고 품격도 중요하고 의사 안에는 품격이 있어야 해. 서진은 제 의견을 묻지도 않고 다른 드레스들을 골라내기 시작했습니다. 가격표를 보니 제가 생각했던 예산의 2배가 넘는 것들이었습니다. 형님, 이건 너무 비싼데요. 비싸긴 뭐가 비싸. 지수 월급이면 충분히 살 수 있어. 결혼식은 인생에 한 번뿐이잖아. 제대로 해야지. 하지만 저희가 정한 예산이. 예산? 예산이 뭐가 중요해? 우리 지수 체면도 생각해야지. 지수 동료들이 다 올 텐데 신부가 싸구려 드레스 입고 있으면 지수가 창피하잖아. 엄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돈 처녀, 미연이 고른 드레스가 좋은 것 같은데요. 너무 화려한 것보다는 단아한 게 미연이한테 잘 어울려요. 사돈 어른은 잘 모르실 거예요. 요즘 의사들 결혼식이 어떤지. 제가 지수 친구들 결혼식 많이 가봤는데 다들 명품 드레스 입어요. 서진은 어머니의 의견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마음대로 드레스를 골라서 제게 입어보라고 강요했습니다. 저는 거부하고 싶었지만 이제 곧 시누이가 될 사람
첫날부터 부딪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서진이 고른 드레스를 입어봤습니다. 거울을 보니 화려하고 예쁘긴 했지만 전혀 제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과했습니다. 와, 이거 완벽한데? 올케한테 딱이야. 이걸로 해. 하지만 형님, 저는 이걸로 하는 게 좋겠어. 내가 보장하는데 지수도 이 드레스 보면 엄청 좋아할 거야. 결국 저는 제가 원하던 드레스를 포기하고 서진이 고른 드레스를 선택했습니다. 어머니는 내내 불편한 표정이었고 저는 화장실에 가서 몰래 울었습니다. 제 결혼식인데 제가 원하는 드레스도 입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드레스를 고르고 난 뒤 서진이 말했습니다. 참 올케. 헤어스타일도 바꿔야 할 것 같아. 지금 머리 스타일은 너무 촌스러워. 제 머리가 촌스럽다고요? 응. 의사 안에는 세련되게 보여야지. 내가 아는 헤어샵 있는데 거기 가서 펌 좀 하고 와. 그리고 화장도 좀 진하게 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 같아. 제 외모까지 지적하는 서진을 보며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결혼 전이었고 이 사람과 평생 가족으로 지내야 한다는 생각에 참았습니다. 그날 밤 지수에게 전화해서 항의했습니다. 여보, 오늘 누나가 드레스샵에 왔어. 내가 고른 드레스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걸 고르라고 하더라. 아, 그래. 누나가 좀 오버하긴 하는데 나쁜 뜻은 아니야. 그냥 내가 예뻐 보이길 바라는 거지. 하지만 내 결혼식인데 내가 원하는 드레스를 입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누나가 워낙 패션 감각이 좋아서 그런가 봐. 그냥 이번에는 누나 말을 들어주면 안 될까? 지수야, 나는 지금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야. 누나가 나한테 헤어스타일도 바꾸래. 내 머리가 촌스럽대. 그건 좀 심했네. 내가 누나한테 말할게. 하지만 지수는 서진에게 제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서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지수한테 들었어. 올케가 기분 나빴다며? 내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오해한 것 같네. 그냥 올케가 예뻐 보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이야.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예민한 게 아니라 서진이 선을 넘은 건데 오히려 저를 예민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서진의 방식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을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결혼식 준비 기간 동안 서진의 간섭은 계속되었습니다. 청첩장 디자인, 식장 선택, 패백 음식 메뉴까지 모든 것에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제 의견이 서진의 의견과 다르면 무조건 서진 의견대로 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청첩장은 흰색이 아니라 크림색으로 해야 해. 더 고급스러워 보여. 식장은 강남으로 해야 해. 지수 친구들 오기 편하게. 패백 음식은 한정식으로 해야지. 뷔페는 너무 격식이 없어. 저는 지쳐갔습니다. 제 결혼식인데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서진의 뜻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지수는 중재하려 했지만 결국 서진 편을 들었습니다. 미연아, 누나가 경험이 많으니까 누나 말을 듣는 게 나을 것 같아. 나도 이런 거 잘 모르잖아. 경험이 많긴 뭐가 많아? 형님은 결혼도 안 했잖아. 그 말에 지수가 발끈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 누나는 나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희생한 사람이야. 나도 알아. 하지만 그게 내 결혼식까지 간섭할 이유가 돼? 간섭이 아니라 도와주는 거지. 왜 그렇게 삐딱하게 생각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 서진은 정말 저를 도와주려는 건가? 하지만 제 마음은 계속 불편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저는 긴장과 불안 속에서 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서진이 고른 드레스를 입고 서진이 추천한 헤어샵에서 머리를 하고 서진이 지정한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그것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식이 시작되기 30분 전 대기실에서 혼자 있을 때 서진이 들어왔습니다. 올케, 준비 다 됐어? 네, 형님. 좋아. 그럼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네. 서진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올케, 지수는 내가 키웠어. 내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나는 지수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네, 알고 있어요. 좋아. 그럼 알아들었을 거야. 지수한테 상처 주는 사람은 누구든 용서하지 않아. 가족이라도 마찬가지야. 그것은 경고였습니다. 노골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지수를 잘 보살펴. 그리고 절대 실망시키지 마. 알았지? 네. 참 하나 더. 지수는 내 허락 없이는 중요한 결정을 하면 안 돼. 집 구하는 것, 이직하는 것, 그런 것들 말이야. 꼭 나한테 먼저 상의하라고 해. 하지만 그건 뭐 이상해? 아니야. 지수 인생에 내가 얼마나 많이 투자했는데 당연히 내가 관리해야지. 투자 관리. 서진은 동생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프로젝트의 수익률을 떨어뜨릴 수 있는 변수였습니다. 식장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저는 엄마와 마주쳤습니다. 미연아,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네, 엄마. 괜찮아요. 방금 서진 씨랑 얘기했어? 무슨 얘기했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축하해준다고. 어머니는 제 눈을 보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미연아, 이 결혼 정말 괜찮은 거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엄마, 무슨 소리예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마치 인형이 된 것 같았습니다. 웃으라고 하면 웃고 인사하라고 하면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될 때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서진이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들더니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신랑 강지수의 누나 강서진입니다. 사회자도 저희도 당황했습니다. 이런 순서는 예정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 동생의 결혼식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시간을 내서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지수가 저를 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지수는 제가 키웠습니다. 우리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저는 대학을 포기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돈으로 지수를 의대에 보냈죠.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0대를 온전히 지수한테 바쳤습니다. 연애도 못하고 친구들과 놀지도 못했습니다. 오직 지수만 생각하며 살았죠. 지수 어머니께서 일어나 무대로 다가가려 했지만 서진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서진이 저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옳게 부탁합니다. 제 동생 잘 부탁드려요. 지수는 제 인생의 전부니까요. 그 말과 함께 서진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은 감동한 표정이었지만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감동적인 스피치가 아니라 선전포고였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서진이 저희를 불렀습니다. 지수야, 올게. 이거 봉투를 하나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형님, 이게 신혼여행 용돈이야.
재밌게 놀다 와. 고마워, 누나. 지수가 기뻐하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참, 지수야. 파리 가지? 응, 누나. 그럼 샹젤리제 거리에 에르메스 매장 있잖아. 거기서 이 가방 좀 사다 줘. 서진이 휴대폰으로 가방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누나, 이거. 응, 버킨백이야. 내가 예전부터 갖고 싶었던 건데. 내가 이제 의사니까 이 정도는 사줄 수 있잖아. 저는 급히 휴대폰으로 가격을 검색했습니다. 230만 원이었습니다. 형님, 이거 너무 비싼데요. 저희 신혼여행 예산이. 비싸긴 뭐가 비싸. 지수 월급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올케도 선생님이니까 월급 받잖아. 합치면 충분하지. 하지만 올케, 나 지수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지?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진의 논리는 항상 이랬습니다. 나는 지수를 위해 희생했다. 그러니 너희는 나한테 빚을 갚아야 한다. 결국 우리는 그 가방을 사기로 했습니다. 지수는 누나가 그렇게 원하는데 어떻게라고 했고, 저는 더 이상 반박할 힘이 없었습니다. 파리에서의 신혼여행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산을 맞추기 위해 식사를 대충 하고 관광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에펠탑 밑에서 로맨틱한 저녁을 먹는 대신 편의점에서 산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대신 무료로 볼 수 있는 곳만 다녔습니다. 샹젤리제 거리의 에르메스 매장 앞에서 저는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여보, 정말 이거 사야 해? 누나한테 약속했잖아. 하지만 이 돈이면 우리 둘이 얼마나 즐겁게 놀 수 있는데. 미연아, 누나는 나한테 정말 많은 걸 해줬어. 이 정도는 해줘야지. 결국 우리는 제 적금을 깨서 그 가방을 샀습니다. 가방을 들고 나오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제 신혼여행이 망가진 것도 억울했지만 앞으로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다음 날 서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수야, 가방 샀어? 응, 누나. 어제 도착했어. 좋아. 그럼 저녁에 우리 집으로 와. 가방 보여줘. 누나, 우리 피곤해서. 뭐, 피곤해? 어제 도착했으면 쉬었잖아. 빨리 와. 우리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서진 집으로 갔습니다. 서진은 가방을 받아들고 환호했습니다. 와, 완벽해. 고마워, 지수야. 역시 내 동생이야. 그러더니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올케도 고마워.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 된 것 같네. 하지만 그 말에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너희는 내게 빚을 갚았다. 앞으로도 계속 갚아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진의 전화는 일주일에 서너 번으로 늘어났습니다. 지수야, 오늘 저녁에 우리 집 와. 엄마가 미역국 끓이셨대. 지수야, 주말에 부모님 모시고 등산 가자. 지수야, 요즘 엄마 허리 아프신데 병원 예약 좀 잡아줘. 모든 전화는 지수에게 왔지만 실제로는 저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며느리인 제가 시댁 일에 신경 써야 한다는 압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형님, 죄송한데 오늘은 제가 학교 일이 있어서요. 학교 일? 초등학교 선생님이 무슨 일이 그렇게 바빠? 아이들이랑 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올케, 지금 시어머니보다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그게 며느리가 할 소리야? 결국 저는 매번 굴복했습니다. 학교 일을 미루고 친구들과의 약속을 취소하고 제 시간을 포기하며 시댁에 갔습니다. 시댁에서는 항상 할 일이 많았습니다. 청소, 빨래, 요리, 심지어 서진 방 정리까지 해야 했습니다. 올케,
내 방 좀 청소해줘. 요즘 바빠서 시간이 없거든. 형님은 여기 안 사시잖아요. 그래도 내 방인데 청소는 해줘야지. 며느리 역할 하는 거야. 서진은 따로 살면서도 시댁에 자기 방을 그대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 청소를 제게 시켰습니다. 방 안은 엉망이었습니다. 옷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책상은 서리로 가득했으며 침대 시트는 언제 갈았는지 모를 정도로 더러웠습니다. 청소를 하다가 책상 서랍을 열었을 때 저는 기묘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수 사진이 가득한 앨범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최근까지의 사진들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진에 서진이 함께 찍혀 있었고 서진은 항상 지수를 끌어안거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수가 성인이 된 이후의 사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사진에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수의 의대 합격 발표일,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 다른 사진에는 지수의 레지던트 첫날,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지수가 이뤄주고 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남매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서진은 지수를 자신의 분신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는 도구로 보고 있었습니다. 앨범을 더 넘기다가 저는 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 사진들이었습니다. 상견례 날의 제 모습, 드레스샵에서의 모습, 심지어 제 학교 앞에서 찍은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각 사진마다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너무 평범하다. 지수한테 어울리지 않는다. 옷 센스가 별로다. 교육이 필요하다. 표정이 밝지 않다. 지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제 손이 떨렸습니다. 서진은 저를 관찰하고 평가하며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연구 대상처럼.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해? 깜짝 놀라 돌아보니 서진이 서 있었습니다. 아, 형님. 청소하다가 내 서랍을 왜 열어봐? 죄송해요. 그냥. 서진이 다가와 앨범을 낚아챘습니다. 남의 물건 함부로 보는 거 아니야. 예의가 없네. 형님, 이게 대체 뭐? 궁금해? 응, 맞아. 나는 지수를 관찰해. 지수가 잘 지내는지 확인하는 거야. 당연한 거잖아. 내가 지수한테 얼마나 많이 투자했는데. 투자요? 그래, 투자. 나는 지수한테 내 20대 전부를 투자했어. 그러니까 수익을 확인할 권리가 있지. 지수 오빠는 투자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당연히 알지. 하지만 내가 만든 사람이야. 내 작품이라고. 서진의 눈빛이 광기 어린 것으로 변했습니다. 너도 마찬가지야, 올케. 너는 지수의 아내니까 내 작품의 일부야. 그러니까 내가 관리해야지. 그건 너무 이상해요, 형님. 이상해? 이상한 건 너야. 신우이가 동생 챙기는 게 뭐가 이상해? 오히려 당연한 거 아니야?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서진의 논리는 정상이 아니었지만 그녀는 자신이 정상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지수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형님이 이상해. 너무 심해. 무슨 소리야? 누나가 뭘 어떻게 했는데? 형님이 나를 관찰하고 있어. 사진까지 찍어서 모아두고 있다고. 그게, 그럴 리 없어. 누나가 왜 그래? 내가 직접 봤어. 앨범에 내 사진이 가득했다고. 그리고 옆에 평가까지 적혀 있었어. 지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미연아, 누나가 좀 과할 수는 있어. 인정해. 하지만 나쁜 의도는 없어. 그냥 나를 걱정해서 그런 거야. 걱정이 아니라 집착이야. 오빠도 모르겠어? 형님이 오빠한테 비정상적으로 집착하고 있다고. 비정상적이라니.
누나는 나를 키운 사람이야. 당연히 나한테 관심이 많지. 지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는 누나 덕분에 지금의 내가 됐어. 누나가 없었으면 나는 의사도 못 됐을 거야. 그런 누나를 비정상이라고 말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나는 형님을 비난하는 게 아니야. 그냥 뭐, 누나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 누나가 내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지.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누나를 이해하려고 노력이라도 해봤어? 누나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알기나 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수는 완전히 서진 편이었습니다.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미연아, 제발 누나를 이해해줘. 누나도 내가 편해지면 조금씩 나아질 거야.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결혼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친정에 가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부모님이 보고 싶으셨고 저도 잠시 서진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친정 갈까? 그래, 좋아. 장모님, 장인어른께도 인사드려야지. 기차표를 예매하고 부모님께도 연락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기뻐하시며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출발 하루 전 서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올케, 이번 주말에 시댁 와야 해. 형님, 죄송한데 이번 주말은 친정에 가기로 했어요. 친정? 취소해. 네. 왜요? 우리 집에 손님이 와. 중요한 손님이니까 며느리가 있어야 해. 하지만 저희 이미 기차표도 끊었고 부모님께도 말씀드렸어요. 그럼 취소하면 되잖아. 간단한 거야. 형님, 이건 너무하세요. 저도 제 부모님 볼 권리가 있어요. 권리? 결혼하면 시댁이 우선이야. 그것도 몰라? 저는 이번 주말에 친정에 갈 거예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서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옳게 후회하지 마. 며느리가 시댁보다 친정을 우선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될 거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불안했지만 이번에는 양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부모님도 중요했으니까요. 주말이 되어 친정으로 출발하려는데 지수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연아, 미안한데 나 오늘 못 갈 것 같아. 왜? 무슨 일인데? 병원에서 갑자기 호출이 왔어. 응급 상황이래. 주말인데? 어쩔 수 없어. 레지던트는 항상 대기야. 미안해. 지수는 서둘러 병원으로 갔습니다. 저는 혼자 친정으로 갔습니다. 부모님 댁에 도착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지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연아, 미안해. 사실 병원 호출은 거짓말이었어. 뭐라고? 누나가 나한테 연락해서 오늘 부모님 댁에 꼭 와야 한다고 했어. 그래서 나는 부모님 댁에 있어. 오빠가 지금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미안해. 하지만 누나가 너무 화내서 어쩔 수 없었어.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남편이 저를 배신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 혼자 친정에 가게 한 거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미안해. 다음에 같이 가자.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하시며 등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다음 주가 되어 시댁에 갔을 때 서진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머, 올케. 왔어? 지난주에 친정은 잘 다녀왔어? 네. 그런데 말이야, 며느리가 혼자 친정 가는 거 좀 이상하지 않아? 남편도 없이? 그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됐어. 저 집 며느리가 남편 내팽개치고 혼자 친정 간대 이러면 안 되잖아. 서진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에는 아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앞으로는 친정 가기 전에 나한테 미리 말해줘.
시댁 일정이랑 겹치면 곤란하니까. 제가 왜 형님한테 보고를 해야 하는데요? 보고? 아니야, 협조하는 거지. 우리 가족이잖아. 서로 일정 공유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형님, 저도 제 삶이 있어요. 제 부모님도 계시고요. 시댁만 신경 쓸 수는 없어요. 옳게,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서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대드는 게 아니라 제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의견? 며느리가 시누이한테 의견을 내. 참 웃기네. 그때 시어머니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서진아, 미연아, 무슨 일이야? 아니에요, 어머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진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올케랑 얘기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진의 태도는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시부모님 앞에서는 다정한 시누이였지만 둘만 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댁에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서진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참 옳게. 요즘 학교 일은 잘 돼? 네, 잘 되고 있어요. 그나저나 초등학교 선생님은 참 편한 것 같아. 오후 3시면 끝나잖아. 그게 아니라 방과 후에도 할 일이 많아요. 수업 준비, 학부모 상담, 행정 업무. 그래도 우리 지수보다는 편하지. 지수는 밤늦게까지 일하잖아. 사람 목숨 다루는 일이니까. 서진은 계속해서 제 직업을 폄하했습니다. 선생님은 좋겠다. 방학도 있고, 우리 지수는 방학도 없는데. 형님, 방학에도 연수 있고 업무 있어요. 그래도 편하잖아. 솔직히 초등학교 선생님이 의사만큼 힘들겠어?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서진아, 그만해라. 미연이도 열심히 일하잖니. 아니야. 엄마, 난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야. 올케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 서진은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저를 폄하하고 나서 오해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이렇게 하면 문제를 제기하는 제가 예민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결혼 1년이 되었을 때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로 돌아왔는데 교감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미연 선생님, 아까 선생님 찾아온 분이 계셨어요. 네, 누가요? 시누이 분이라고 하시던데 30분 정도 기다리다가 가셨어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대요? 그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미연 선생님 일하는 모습이 궁금해서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교감 선생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뭔가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미연 선생님이 일을 잘하는지, 학부모들 평판은 어떤지, 동료 교사들과 관계는 어떤지. 정말요? 네. 좀 이상해서 적당히 둘러댔는데. 혹시 무슨 문제 있어요? 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급히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오늘 학교에 오셨다고요? 응, 근처에 미팅이 있어서 들렀어. 왜? 안 돼? 형님, 제 직장이에요. 미리 말씀해 주셔야죠. 가족이 오는 건데 뭘 그렇게 따지고 들어? 옳게 참석 좁네. 그리고 제 교감 선생님한테 이것저것 물어보셨다고요? 응, 물어봤어. 올케가 일을 잘하는지 궁금해서. 우리 지수 아내니까 당연히 관심 있잖아. 그건 제 사생활 침해예요. 사생활 침해? 과민 반응 좀 하지 마. 나는 그냥 내가 잘 지내는지 확인하려고 한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화장실에 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진은 이제 제 직장까지 침범한 겁니다. 그날 저녁 집에 와서 지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당신 누나가 오늘 내 학교에 왔어.
교감 선생님한테 나에 대해 캐물었다고. 뭐, 그게 무슨, 이게 정상이야? 당신 누나 대체 뭐야? 왜 내 직장까지 쫓아와서 뒷조사를 해? 미안해. 내가 누나한테 단단히 말할게. 말할게? 당신은 맨날 말할게만 하고 한 번도 제대로 말한 적이 없잖아.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야. 당신 누나가 무서워? 아니면 나보다 누나가 더 소중해? 누나가 나를 키우느라 희생했잖아. 그게 있어서. 그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당신 누나의 은혜를 갚기 위해 결혼한 게 아니라고. 그날 밤 우리는 크게 싸웠습니다. 지수는 소파에서 잤고 저는 방에서 밤새 울었습니다. 다음날 시어머니께서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미연아, 어제 서진이한테 들었어.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니. 서진이가 내 학교에 갔다며? 내가 단단히 혼냈어. 고맙습니다. 미연아, 내가 서진이를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서진이도 사연이 있거든. 시어머니께서는 서진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서진은 어렸을 때부터 모범생이었다고 합니다.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동생을 잘 돌봤습니다. 그런데 지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시아버지의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때 우리 집이 정말 어려웠어. 서진이는 대학 입학을 한 달 앞두고 있었는데 서진은 서울대 합격 통지서를 받고도 대학을 포기했습니다. 서진이가 그러더라. 엄마, 나는 대학 나중에 가도 돼. 지수는 꼭 의대 보내야 해. 지수가 의사 되면 우리 집안을 일으킬 수 있어. 그날부터 서진은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과외를 했습니다. 벌어들인 돈은 모두 지수의 교육비로 들어갔습니다. 서진이가 20대를 온전히 지수한테 바쳤어. 친구들은 대학 다니고 연애하고 여행 다닐 때 서진이는 일만 했어. 그래서 서진이한테 지수는 인생의 전부야.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을 지수를 통해 이루려는 거지. 하지만 어머니, 그게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알아. 서진이가 잘못된 거야. 근데 서진이가 불쌍하기도 해. 30 중반이 되도록 자기 삶을 살지 못했잖니. 시어머니께서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서진이가 30 중반인데 아직 결혼도 못한 게 20대를 온통 지수한테 바치느라 연애할 시간도 없었거든. 요즘도 소개팅 나가긴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 서진이가 자꾸 상대방을 지수랑 비교한대. 우리 지수는 이런데 당신은 왜 이래? 이런 식으로. 그럼 더 힘드시겠네요. 응. 서진이가 외롭고 불행해. 친구들은 다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사는데 서진이는 혼자잖아. 그래서 더 지수한테 집착하는 것 같아. 그제서야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서진은 자신의 불행한 삶을 지수를 통해 보상받으려 했던 겁니다. 지수가 성공하면 자신도 성공한 것 같고 지수가 행복하면 자신도 행복한 것처럼 느끼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해가 된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도 서진의 간섭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명절이 다가오자 서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올케, 이번 추석에는 명절 음식 준비 내가 다 해. 네, 왜 제가요? 며느리니까. 당연한 거잖아. 하지만 형님도 딸이시잖아요. 나는 회사 일로 바빠서 못해. 당연히 며느리가 해야지. 저도 일하는 사람인데요. 저도 힘들어요. 그래서 일한다고 명절 준비 안 해도 돼?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하는데. 결국 그의 추석 준비는 거의 제가 혼자 했습니다. 서진은 명절 당일에만 잠깐 얼굴을 비추고 갔습니다. 어머, 올케. 음식 정말 잘 만들었네.
역시 며느리가 있어야 명절이 제대로 되는구나. 서진은 제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나저나 올케, 요즘 살 좀 찐 것 같지 않아? 명절 내내 많은 친척들이 있는 자리에서 서진은 저를 공개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운동 좀 해야겠다. 의사 아내가 건강관리도 못하면 지수한테 민폐잖아. 옷 스타일도 좀 바꿔. 너무 수수해. 좀 더 세련되게 입어야 지수 체면도 서지. 머리는 왜 그렇게 묶어? 단정하긴 한데 너무 올드해.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참았습니다. 반박하면 농담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라는 말이 돌아올 것을 알았으니까요. 명절이 끝나고 며칠 후 친구를 만났습니다. 대학 때부터 친했던 친구였습니다. 미연아, 너 많이 힘들어 보여. 무슨 일 있어? 응, 시댁 일로 좀. 신우이 때문이야? 너 결혼할 때부터 걱정했잖아. 응, 점점 심해져. 친구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친구는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미연아, 그거 정상이 아니야. 학교까지 쫓아와서 뒷조사하는 게 말이 돼? 그리고 내 사진까지 몰래 찍어서 모아놨다고? 그건 스토킹이야. 나도 알아. 근데 어쩌겠어. 지수는 누나 편만 들고. 그게 더 큰 문제야. 남편이 내 편을 안 들잖아. 지수는 누나한테 빚을 졌다고 생각해. 그래서 누나한테 할 말을 못해. 빚? 그건 지수가 누나한테 갚을 빚이지. 내가 갚을 빚이 아니잖아. 친구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결혼 2년 차가 되었을 때 서진의 통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저희 부부가 주말 여행을 계획하자 서진이 전화했습니다. 지수야, 이번 주말에 여행 간다며? 응, 누나. 미연이랑 제주도 갈 거야. 취소해. 왜? 엄마 생신이잖아. 어머니 생신은 다음 주인데? 그래도 미리 준비해야지. 주말에 와서 같이 생신 파티 준비하자. 누나, 우리 비행기표 다 끊었어. 그럼 취소하면 되지. 어머니 생신이 더 중요하잖아. 결국 우리는 여행을 취소했습니다. 취소 수수료만 20만 원이 나왔습니다. 주말에 시댁에 갔더니 서진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형님, 생신 파티 준비한다며요? 아, 그거 나중에 하면 돼. 오늘은 그냥 부모님이랑 시간 보내자.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날 저녁 화장실에서 울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들어오셨습니다. 미연아, 괜찮아? 네, 어머니. 괜찮아요. 미안하다. 서진이가 너무 심했지. 아니에요. 서진이한테 내가 말할게. 이제 그만하라고.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서진은 오히려 더 교묘해졌습니다. 저희가 새 아파트로 이사를 계획하자 서진이 개입했습니다. 지수야, 어디로 이사 갈 거야? 강동구 쪽으로 알아보고 있어. 강동구? 거기는 너무 멀잖아. 강남으로 와. 강남은 집값이 너무 비싸. 돈은 내가 보태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 내가 골라준 아파트로 가는 거야. 그리고 방 하나는 내 방으로 남겨둬. 누나 방? 응. 나도 가끔 놀러 갈 거잖아. 그럴 때 잘 방이 필요하지. 저는 기겁했습니다. 형님, 그건 안 돼요. 저희 집인데요. 뭐, 안 돼? 내가 돈 보태주는데? 돈은 나중에 갚을게요. 그러니까 형님 방은 안 돼요. 옳게, 정말 이기적이네. 가족끼리 방 하나 쓰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결국 우리는 서진의 도움 없이 강동구로 이사했습니다. 서진은 화가 나서 한 달 동안 연락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도 잠시, 한 달 후 서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수야, 나 회사 그만둘 것 같아. 뭐, 누나, 무슨 일이야? 승진해서 탈락했어. 나보다 어린 후배가 팀장이 됐어. 지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누나, 괜찮아? 지수야, 내가 너무 외로워. 내가 뭘 위해 살았는지 모르겠어. 친구들은 다 결혼해서 가정 꾸리고 사는데 나만 혼자야. 회사에서도 밀려나고. 그날부터 서진의 전화는 매일같이 왔습니다. 밤낮 없이 울면서 전화를 했고 지수는 누나를 달래느라 밤을 지새웠습니다. 미연아, 미안한데 오늘 누나 좀 봐야 할 것 같아. 또, 누나가 많이 힘들어해. 당신도 내일 병원 가야 하잖아. 알아. 근데 누나가 결국 지수는 매일 밤 서진을 만나러 갔습니다. 저는 혼자 집에 남겨졌습니다. 어느 날 밤 지수가 새벽 3시에 들어왔습니다. 어디 갔다 와? 누나 집. 누나가 술 마시고 울어서 당신도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잖아. 알아. 근데 누나가 혼자 있으면 위험할 것 같아서. 나도 혼자 있는데? 미연아, 지금 누나랑 너랑 비교하는 거야? 누나는 회사에서 승진이 밀려나서 힘든데.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지수에게 저보다 서진이 더 중요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가 쓰러졌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고 검사 결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이대로 가면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의사의 말을 듣고 지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 병원이야. 뭐, 무슨 일이야? 학교에서 쓰러졌어. 지금 어디 병원이야? 내가 갈게. 하지만 지수가 도착하기 전에 서진이 먼저 왔습니다. 옳게, 무슨 일이야? 형님, 어떻게? 지수한테 전화 왔길래 내가 대신 왔어. 지수는 중요한 수술이 있어서 못 와. 저는 허탈했습니다. 제가 쓰러졌는데 남편은 오지 않고 시누이가 온 겁니다. 그래서 뭐래? 의사가 스트레스 때문이래요. 스트레스? 초등학교 선생님이 무슨 스트레스가 그렇게 심해? 서진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우리 지수는 매일 스트레스 받으면서도 쓰러지지 않던데. 올케는 좀 약한가 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형님, 그만해요. 뭐, 뭘 그만해? 저 괴롭히는 거요. 이제 그만해요. 내가 언제 너를 괴롭혔어? 형님은 제가 숨 쉬는 것도 감시하잖아요. 제가 뭘 먹는지, 어디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심지어 제 직장까지 와서 제 동료들한테 저에 대해 캐묻고, 그건 형님은 지수 오빠를 너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지수 오빠를 소유하려는 거예요.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옳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형님은 지수 오빠를 통해 형님이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려고 해요. 그래서 저를 통제하는 거예요. 제가 지수 오빠를 형님으로부터 빼앗아 갈까봐 두려운 거잖아요. 닥쳐. 서진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알아? 내가 지수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너는 몰라. 알아요. 다 알아요. 하지만 그게 저를 괴롭힐 이유가 돼요? 나는 널 괴롭힌 적 없어. 그냥 지수를 위해. 지수 오빠를 위해서가 아니라 형님 자신을 위해서잖아요. 그 말에 서진이 멈칫했습니다. 뭐라고? 형님은 지수 오빠가 성공하면 형님도 성공한 것 같고 지수 오빠가 행복하면 형님도 행복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니에요. 그건 대리만족이에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옳게. 형님도 이제 형님 인생을 사세요. 지수 오빠 인생이 아니라.
그리고 저를 그만 괴롭혀 주세요.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서진은 아무 말 없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지수가 왔습니다. 미연아, 미안해. 수술이 길어져서 괜찮아. 누나가 왔다 갔다며? 뭐라고 했어? 아무 말 안 했어. 그래, 다행이다. 지수는 여전히 서진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누나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 회사 문제로. 그래. 미연아, 당분간 누나를 좀 이해해줘. 지금 누나가 정신적으로 많이 약해져 있거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수는 끝까지 서진 편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저는 학교에 일주일간 병가를 냈습니다. 집에서 쉬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결혼 생활을 계속 이어가야 하나? 서진의 그림자에서 평생 벗어날 수 없다면 이 결혼이 의미가 있을까? 그때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서진이었습니다. 옳게 할 말이 있어. 내일 만날 수 있어?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정리해야 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서진과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서진은 많이 여위어 있었습니다. 옳게 와줘서 고마워. 네. 며칠 동안 생각을 많이 했어. 내 말이 맞아. 저는 놀라서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지수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 지수를 소유하려고 했던 거야. 지수가 나의 작품이고, 나의 투자이고, 나의 대리자였어.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살지 못했어. 항상 지수를 위해, 가족을 위해 살았지. 그런데 정작 나는 뭐야? 나는 누구야? 회사에서 밀려나면서 깨달았어.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못했어. 친구도 없고, 연인도 없고, 내 꿈도 없어. 왜냐하면 내 모든 게 지수한테 가 있었으니까. 서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옳게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어. 나는 내가 지수를 빼앗아 갈까봐 두려웠어. 그래서 너를 통제하려 했어.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계속 확인하려 했어. 그래야 지수가 나한테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거든. 형님,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였어. 지수는 내 소유물이 아니야. 지수는 독립된 사람이고, 이제 너의 남편이야. 저는 처음으로 서진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아보려고. 늦었지만 상담도 받기로 했고 대학도 다시 갈까 생각 중이야. 정말요? 응. 그리고 너한테 더 이상 간섭하지 않을게. 너희 부부 일에 끼어들지 않을게.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옳게 부탁이 하나 있어. 뭔데요? 지수를 잘 부탁해. 나는 지수한테 좋은 누나가 아니었어. 사랑이란 이름으로 지수를 올감했지. 그러니까 내가 지수를 진짜로 자유롭게 해줘. 네. 그 후로 서진은 정말로 변했습니다. 전화도 훨씬 줄었고 만나도 저를 평가하거나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2년 동안 쌓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지수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 상담 받으려고. 상담? 무슨 상담? 심리 상담. 요즘 우울해서. 왜 우울해? 누나도 이제 괜찮아졌잖아. 괜찮아지지 않았어. 뭐가? 나는 여전히 아파. 지난 2년 동안 당한 일들이 나를 너무 많이 다치게 했어. 지수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연아, 이제 다 지나간 일인데. 지나가지 않았어. 당신 누나가 변한다고 해서 내 상처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야. 그럼 어쩌라고? 당신이 미안하다고 말해줘. 뭐? 당신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해줘.
당신이 나를 지켜주지 못해서 당신이 누나 편만 들어서 미안하다고. 지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미안해. 진심으로? 진심으로 미안해. 나는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 몰랐던 게 아니라 보려고 하지 않았던 거야. 맞아. 나는 누나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어. 누나가 나를 위해 희생한 게 너무 많아서 누나를 비난할 수가 없었어. 나는 당신 누나를 비난하는 게 아니었어. 그냥 당신이 내 편이 되어주길 바랐을 뿐이야. 지수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미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는 그날 밤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그 후 저는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은 제가 겪은 일을 들으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미연 씨, 당신이 겪은 건 정서적 학대예요. 시누이분이 의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당신을 심각하게 통제하고 억압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중요한 건 이제부터예요. 당신이 당신의 삶을 되찾는 거죠. 당신의 목소리를 찾고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는 거예요. 상담을 받으면서 저는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새로운 회사로 이직했고 상담을 꾸준히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대학 편입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서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올케, 나 대학 합격했어. 사회복지학과. 이제 내 인생을 살아볼게. 저는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축하드려요, 형님. 정말 잘 됐어요. 그리고 1년이 더 지났습니다. 결혼 3년 차가 되던 해, 저는 임신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지수에게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나 임신한 것 같아. 정말? 지수는 기뻐하며 저를 안아줬습니다. 우리 부모님한테 빨리 말씀드려야지. 시댁에 갔을 때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어머, 미연아. 정말? 네, 어머니. 그때 서진도 있었습니다. 서진이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올케, 축하해. 진심으로. 고마워요, 형님. 좋은 엄마 될 거야. 나는 확신해. 서진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예전에 그 날카롭고 차가운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형님도 곧 좋은 소식 있을 거예요. 응,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일단은 학교에 집중하려고. 내 인생을 먼저 찾고 싶어. 그날 저녁 서진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올케,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지나간 일이 아니야. 내 상처는 아직 남아있을 거야. 나도 알아. 나는 내가 나를 용서해줬으면 하는 게 아니야. 그럴 자격도 없어. 그냥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형님도 행복하세요. 노력할게. 이제라도 내 인생을 살아보려고. 그 후로 서진과의 관계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회복되어 갔습니다. 예전처럼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지만 최소한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습니다. 병실에 서진이 문병을 왔습니다. 어머, 정말 예쁘다. 지수 닮았네. 형님도 안아보실래요? 내가 안아도 돼? 당연하죠. 형님은 우리 아기 고모잖아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습니다. 그 순간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올케, 내가 이렇게 소중한 걸 놓치고 살았구나. 형님? 나는 평생 지수한테만 집착하느라 정작 내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다 놓쳤어. 사랑도, 우정도, 내 꿈도. 형님,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럴까? 네. 이제라도 시작하세요. 형님의 진짜 인생을. 서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현재 저는 육아휴직 중입니다. 지수는 여전히 바쁘지만 예전보다 훨씬 더 저와 아기에게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확실하게 제 편입니다. 서진은 대학에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가끔 시댁에 올 때면 자기가 배운 것들을 신나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저도 기쁩니다. 올케, 나 이번 학기 학점 4.0 받았어. 와, 정말 대단해요, 형님. 처음으로 내가 원해서 공부하니까 너무 재밌어. 왜 진작 이걸 못했을까? 이제라도 하시잖아요. 맞아. 이제라도. 지난주에는 서진이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예전처럼 간섭하거나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카를 보러 온 것이었습니다. 고모가 왔어요. 서진이 아기 장난감을 잔뜩 사들고 왔습니다. 형님, 이렇게 많이 사오실 필요 없는데. 아니야. 조카한테 주고 싶어서 샀어. 예전에는 의무감으로 선물을 샀는데 이번에는 진짜 주고 싶어서 샀어.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올케, 나 요즘 상담 선생님한테 배운 게 있어. 뭔데요? 사랑과 집착의 차이.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하는 거고 집착은 상대를 소유하려는 거래. 나는 평생 집착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살았어. 지수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지수를 통제하고 싶었던 거야. 형님, 그리고 나는 너를 적으로 만들었어. 왜냐하면 내가 지수를 나로부터 자유롭게 만들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었어. 서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올케, 내가 지수를 나로부터 자유롭게 해줘서 고마워. 덕분에 나도 자유로워졌어. 형님, 이제 나는 나로 살 수 있어. 누군가의 누나가 아닌 그냥 강서진으로 내 인생을 찾아가고 있어. 저는 서진을 안아줬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해진 건 아닙니다. 가끔 서진의 옛날 습관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올케, 아기한테 그렇게 입히면, 아, 미안. 내가 또 잔소리했네. 내가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 괜찮아요, 형님. 조언 고마워요. 조언이 아니라 잔소리였어. 나 아직도 고치는 중이야. 미안해. 서진은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입니다. 오늘 저는 이 사연을 정리하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완벽한 동생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누나도, 완벽한 며느리도, 완벽한 가족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사람들이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인정하고 치유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서진은 자신의 문제를 인정했고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제 편이 되었고 저를 보호하려 합니다. 그리고 저는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직 멀었습니다. 가끔은 여전히 서진이 무서울 때가 있고 과거의 상처가 아플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시부모님, 지수, 서진, 그리고 저와 우리 아기.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서진이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따뜻하고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가족은 아니지만 노력하는 가족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지수가 제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미연아, 사랑해. 내가 우리 가족을 구했어.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진실을 말했을 뿐이야. 그게 가장 용기 있는 일이었어. 아기가 웃으며 저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아이에게 좋은 엄마가 될 거야. 그리고 이 아이가 자유롭게 자라도록 도울 거야. 집착이 아닌 사랑으로. 서진도 이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배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법을, 자유롭게 하는 법을,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 되는 법을. 완벽한 동생은 없습니다. 완벽한 누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때로는 부딪히면서도 함께 성장하는 가족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난 3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많이 성장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배웠습니다. 제 목소리를 내는 법을, 제 경계를 지키는 법을, 그리고 동시에 타인의 아픔도 이해하는 법을. 서진도 배웠습니다. 놓아주는 법을, 자신의 인생을 사는 법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지수도 배웠습니다. 아내를 보호하는 법을, 누나와 아내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법을, 그리고 독립적인 성인이 되는 법을. 우리 모두 불완전하지만 우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연을 읽고 계신 여러분 중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당신은 당신의 목소리를 낼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상처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진실을 말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삶을 살아가세요. 저처럼, 서진처럼, 우리 모두처럼.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실하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러분,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